수술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안전한 거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호흡 마취랑 이제 수액 마취라고 하나요? 주사 마취. 네. 주사 마취 그 두 개가 이제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네, 큰 범주로 보면은 네.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가 되죠. 정확히 어떤 게 조금 다른가요? 뭐 효과가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는지 뭐 시간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는지 뭐. 모든 면에서 차이가 좀 있죠. 아.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대구에서 서울 갈 때 네. 뭐 요즘에는 좀 중간중간에 여기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KTX 타면은 대구, 대전, 서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중간에 혹시나 갑자기 어디 김천에 가고 싶은데 네. 못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국도를 타고 가면 중간에 뭐 좀 배고프다 그러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휴게소도 들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네. 이제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사 마취 같은 경우는 그 몸에 이제 약물을 투입을 하는 순간 그 약물이 이제 그 적절하게 간에서 대사가 돼서 신장으로 배출되는데 네. 그 과정에 이제 마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혹시나 뭐 그런 약물의 반응이 이제 너무 심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 마취가 깊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약물에 쇼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 모든 신체 그 바이탈 사인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빨리 깨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뭐 네.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A라는 그 약물을 사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량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취를 깨우는 거죠. 네. 이렇게 각성시키는 약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와서 뭐 투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일정 시간을 소모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네. 몸 안에서 그게 중화가 돼서 빨리 깨우는 그런 과정조차도 뭐 수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응급 상황에서는 몇 초만 지체를 해도 큰일 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주사 마취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 위험한 점이죠. 네. 네,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호흡 마취 같은 경우 가스를 이제 몇 퍼센트 일정 농도로 저희가 기화를 계속 시키는 그런 마취기를 사용을 하고 그거와 뭐 산소 뭐 좀 더 좋은 마취기는 뭐 질소까지 섞어서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데 폐에서 공기로 바로 이제 산소를 교환하듯이 이제 마취 가스가 실시간으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저희가 심전도나 뭐 산소 포화도를 체크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분명히 그 통증이 좀 더 예민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수술 중에 애가 각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파가지고 뭐 다리를 움찔거린다든지 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마취가 좀 약하구나 조금 더 올립시다 이렇게 해서 마취를 약간 농도를 뭐 한 1% 정도 높였다가 뭐 이제 좀 안정이 되면 다시 또 낮췄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완급 조절이 가능하고 만약에 수술하는데 애가 숨을 너무 이제 천천히 쉬고 이제 심박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마취 유지 심박수보다 훨씬 떨어진다면 얘가 마취가 좀 깊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마취를 조금 더 낮춰서 기화 농도를 낮춰가지고 조금 이제 그 마취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마취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이제 뭐 마취하는 기계나 마취 설비나 마취 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사 마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지만 위험도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훨씬 있는 안전하겠네요. 거죠. 그러면은 네. 실시간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짧게 마취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그때 또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는 네네. 거네요. 그게 이제 뭐 추가 마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중성화 수술이라면 보통 수컷 중성화 수술이라면 수술 시간 자체는 뭐 그 숙련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은. 네.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30분 조금 더 오래 걸린다면 한 40분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뭐 주사 마취가 보통 이제 외과 체계 기술돼 있기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이제 경미한 외과 처치, 뭐 피부가 찢어져서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혹을 뭐 이렇게 피부 이렇게 혹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수술을 할 때는 주사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개복 수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만에 하나 또 선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뭐 난소의 모양이 이제 위치가 좀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가 낮은 확률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에서 주사 마취를 했을 때는 애가 각성이 막 되니까 시간이 늘어나서 애가 깨려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추가 마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량이 들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뭐 호흡 마취는 어쨌든 또 균등한 농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균등한 심박수, 균등한 산소 포화도, 균등한 호흡수, 뭐 혈압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령 환자들, 뭐 12살, 13살, 뭐 15살 넘어가는 환자들은 대부분 하는 수술은 종양 수술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유선 종양 수술 같은 경우는 뭐 편측 절제를 만약에 한다면 1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편측 절제와 중성화 수술 같이 한다면. 근데 뭐 이제 보호자분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마취가 잘 회복됐다, 멀쩡하네요 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면 중성화 때문에 무지개 다리 건넌 케이스를 많이 봤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이 좀 무서워서 꺼려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봤는데 그런 사고들은 대부분이 다 마취 문제겠네요. 대부분이 마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조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수의사분들이 아니요 보호자분들이 보호자분들이요.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무슨 뭐 이제 이런 검사까지 하냐, 이런 거 하냐.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치에서 우러나오신 분도 있죠. 옛날에는 주사 마취로 다 했으니까. 쇼크사 같은 경우에도 마취 때문에 되는 거예요? 쇼크라는 게 되게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결국에는 쇼크사 하고 난 다음에 부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은 이제 뭐 의료 분쟁이나 그런 게 있을 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경험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쇼크사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고요. 그게 기저질환의 문제나 아니면은 약물 이제 마취 약물 자체에 이제 알러지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미국 마취 협회에서 이제 규정하는 그런 그 레벨들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 보통 이제 중성화 수술, 건강한 아이들의 중성화 수술의 레벨은 1레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0.1% 정도의 그런 사망률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계를 냈을 때. 네, 그럼 자궁축농증이랑 아까 유선종양 사례 조금 보여주신 다음에 얘는 한 4kg 정도 되는 믹스견이었고요. 나이는 그 당시 수술 당시 나이는 12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일단 중간에 이제 진단이 돼서 이렇게 확대된 자궁을 확인했고 원래 엄청 작은데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농입니다. 다 농이고 실제로 이렇게 농이 돼서 이 자궁 내막을 통해서 농이 이런 혈관들을 따라서 전신으로 다 퍼지니까 전신 폐혈증을 유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자궁 이제 제거된 자궁이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농이 흘러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다 제거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농 안에. 물론 이제 요 균을 배양을 해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하고 진행을 다 하는데 그렇다고 검사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같이 사용을 하죠. 뭐 이제 실제로 그 제가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거죠.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면장신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3살 때 수술을 해준 이유가 실제로 보니까 또 다가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유선종양도 유선 종양 잠깐만요. 그 자궁 수종도 같이 그 발견이 된 경우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반적출을 시행을 하기 전에 이제 전신 스크럽을 했는 거고요. 실제로 유선 종양 때문에 오셨지만 자궁도 좀 통통하죠. 이게 뭐냐면은 자궁 축농증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복을 이제 이걸 절개를 했을 때 그냥 맑은 삼출물이 나왔고 실제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해봤을 때도 세균은 없었어요. 근데 이 결국엔 자궁 내막염에서 자궁 수종으로 진행이 되고 자궁 수종이 결국엔 자궁 축농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 나이가 9살인가 8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선 종양이 먼저 발생이 돼서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전체 검진 중에 자궁 수종이 발견돼서 같이 제거를 했는 경우죠. 그래서 수술은 중성화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반적출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다 제거하고 유선을 다 제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왼쪽 유선 유선이 다 제거된 유선이고요. 이렇게 제거된 유선이고 봉합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악성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반적출을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했었어요. 또 했었고. 그럼 다 제거한 거네요? 예, 반적출 남은 반적출을 같이 했죠.
2차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1차 수술 흔적이 있고 2차 수술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 부위가 다 제거가 됐고 최근까지도 엑스레이 제거만 오셨었어요. 오셨고 실제로 올해 6월 달이 이제 마지막 검사했는데 꾸준히 병원에 잘 오시는 예, 그러니까 보호자분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폐전이 물론 이제 미세한 종양은 엑스레이로는 확실하게 진단이 안 되지만 일단 폐전이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수술을 안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